예, 시사 1타 방송을 노리는 강남의 소리 시작하겠습니다. 13인의 공소장, 읽을수록 점점 방심하다 싶으면은 너무 큰 혐의가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약간 좀 놀라면서 읽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공소장을 읽다가 네. 불현듯 예전에 방송을 땄던 경찰청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목 이렇게 붙였으니 이 말씀 오늘 갑자기 생각난 거 주셔가지고 13인의 공소장, 이번에는 울산 경찰청 사람들, 울산으로 좀 더 포커싱을 맞춰보겠습니다. 황운하 총경에 대해서 공소장에서 사용된 부사, 미사 여구를 중심으로 검사들이 정말 싫어한다라는 그 감정의 결이 살짝 느꼈는데요. 근데 실제로 혐의를 들어가면은요, 이게 반드시 감정 섞인 반응이라고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황운하 총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날짜가 1 단위로 어떤 지시를 내렸고 어떤 불법행위, 편법행위를 저질렀고 어떤 부당 지시를 내렸는지가 일목요연하게 공소장에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황운하 총경에 대한 수사에서는 약간 광범위한 진술이 확보된 게 아닐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스토브리그 기간에 벌어졌던 선거 개입 사건 중에서요, 울산 캠프 그리고 울산 경찰청 중심으로 보고요. 물론 그걸 보다 보면은 결국은 서울도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은 연락책이 저기 우리가 프론트로 지정했던 청와대 비서실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근데 아까 경찰청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냥 경찰이라 경찰청이 아니라 저희가 장난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건 구도가 실제로 경찰청 사람들이 좀 생각나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경찰청 사람들이 시작하는 초반의 인트로 하나의 그 클리셰, 상투적 도입부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남자 셋이 나옵니다. 예. 그분들이 보면 항상 짜장면을 드시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여관방 이런 데서 그렇죠. 아니면은 사무실인데 네, 사무실인데. 이른바 약간 좀 사채 사무실 연상시키는 그렇죠. 소파가 항상 4개밖에 없는 그런 사무실이. 이 세 분 정도가 모이셔서 짜장면을 드시다가 중에 한 분이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좋은 건수가 생각났다. 하신 생각이 났는데 제 상상입니다. 순전히 제 추측이지만은 공소장에 적힌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당시 울산 경찰청장 이분들이 만나는 모습이 마치 경찰청 사람들의 도입부를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을 했는데 공소장 쪽에 있다 보면 이 공업탑 기획위원회라는 게 나중에 나올 텐데요. 공업탑 기획위원회 쪽에 뭔가 허름한 사무실 캠프가 되겠죠, 나중에는. 거기에 그 캠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모의를 했는데 항상 그렇게 모의를 하다가 어디로 전화 한 통을 하잖아요. 전화 한 통을 하면 아침 또 공범이 바로 정말 좋은 생각이야 하면서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캠프에서 계획했던 게 모두 실현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보이더라고요. 그 자장면 먹으면서 범행을 모의하던 세 명이 어딘가 전화를 하면은 그렇죠. 송화중도 없어요. 항상 잘 받아요. 대기 중이에요, 항상. 항상 보면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경찰청 사람들의 출연진과 선거 캠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짜장면을 많이 먹어요. 황운하 총경의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의 특징은요, 날짜까지 다 자세하게 딱 정리되어 있다는 건데요. 9월 20일에 송철호 예비후보가 황운하 청장을 만나서 캠프에서 바리바리 싸준 자료를 드리면서 김기현 시장, 당시 시장 관련 수사를 적극 진행해달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오셔가지고 이틀 만에 9월 22일에 그 지능범죄수사대에 양질의 선거 첩보를 수집을 해달라, 약간 포괄적인 그런 지시를 내려요. 그리고 지능수사 1팀장을 불러서 김기현 시장 측근들 관련해서 들어왔던 사건들이 있는데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냐, 그거에 대한 경위를 파악해달라 하고서 따로 지시를 또 내려요. 경찰청에 있는 분들이 막 첩보를 수집을 하러 갑니다. 홍보 담당 총경이 김기현 시장 관련해가지고 진정서를 하나 받아오세요. 경찰의 경위한테 그걸 넘깁니다. 실무진한테. 그게 첩보 보고서로 생산이 돼요. 바로 10월 1일이에요. 매우 빠르게 지금 일이 되는 거죠. 저 정도의 속도면은 테헤란로에서 스카우트 대상입니다. 저 정도의 속도로 사업계획서를 뽑으면은 2017년까지는 첩보 단계였는데 2018년 3월 16일이 되면은 내사 보고서라는 게 작성이 됩니다. 첩보에서 내사가 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하나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사 번호를 따야지. 제가 좀 헷갈리는데 사실은 수사 번호를 따야지 압수수색이든 뭐 그런 강제 수사가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마 틀렸던 건지, 그러니까 내사 번호를 붙이고 압수수색이 가능한
있다고 해서 이제 울산시청으로 압수수색이 들어갑니다. 강제 수사가 들어가면 어떤 효과가 생겨버리냐면요. 3월 16일에 당장 김기현 울산시장 친동생 체포영장 일보가 뜨죠. 궁극적인 목적은 체포가 아니라 보도였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검찰도 이 부분을 공소장에다가 쭉 써놓는데요. 김기현 울산시장의 친동생이 3월이었고 5월이 되면은 김기현 비서실장에 대한 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그러니까 4일에 이 비서실장을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검찰이 지적을 하는 게 이때 보도된 내용이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 내용과 거의 일치할 정도로 상세하다. 그러니까 검찰은 알잖아요. 자기들이 보도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그런 거를 알리지 않았는데 경찰 단계에서의 내용이 상당히 상세하게 보도됐다. 이게 이제 공소장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누군가 경찰에 빨대를 꽂고 싶다는 얘기. 이번에 이 공소장 사태에서 불거졌듯이 재판이 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는 공소장이 작성되는 기소한 다음에는 피의 사실 공표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많은 자료를 기반으로 한 보도가 가능해지는 시점이잖아요. 경찰 입장에서는 검찰한테 보내는 게 송치시키는 게 자기들의 선에서는 수사가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발표를 하는 게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연쇄살인범이라든지 이런 경찰이 주도하는 그런 수사에서는 경찰이 검찰에 송치할 때 보도가 쫙 나오고 그런 관행은 있긴 있어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나요? 국민의 알권이 중요한데 대신에 늦게 알아도 된다. 저것도 뭐 선거 끝나고 늦게 알아도 될 것 같은데 제때 알지 못한 정보는 정보가 아닙니다. 추미애 장관께서는 늦게 알아도 알권리는 다 충족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참 독특한 시각이시네요. 뭐 언젠가는 백신이 발견될 때니까 지금 코로나에 걸려도 된다라는 뭐 그런 말씀이신지. 황운하 총경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안 한 상태이지만 세한 1단위의 그 기록이 지금 나와 있어요. 광범위한 주변인 진술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 쟁점이 여기에서 많이 붙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출마를 했습니다. 저희가 조직도를 한번 다시 볼게요. 황운하 총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공천 신청을 한 상태고요. 장완석 행정관 나오시고요. 한병도 정무수석 나오시고 민주당이 공천 면접 중이어가지고 열심히 면접 보러 다니시는데 조사도 받으실라 심사도 받으실라 바쁘십니다. 그런데 이전 정부의 수사와 상당히 이걸 많이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불패 신화가 있기는 해요. 지난 정권에서 정무수석을 했던 분 중에서 김재원 의원 현 정책위의장만 구속도 안 받고 나머지는 다 되셨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은 현역 국회의원이 갖는 수사 방어권이랄까요? 수사 까방권.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약간 이분들이 좀 절실하지 않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씀을 쌍마켓에 붙어두고 선거운동을 하셔야겠네요. 민주당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간절하면 이루어진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들은 그렇게 간절할 텐데 중앙당 입장이나 아니면 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정말 뇌관을 안고 가는 거잖아요. 어차피 까방권은 당선이 돼야 나오는 거기 때문에 4월 이후까지 재판을 계속 지연시키거나 뭐 연기시키는 전략을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폭발할 수 있는 변수를 너무 많이 쥐고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차례 공소장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지켜야 된다.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하는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당내 경선에서는 일단 유리하다는 거죠. 민주당의 경선은 어떻게 보면 이해찬 대표가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경선을 좌우하는 양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단은 공소장에 그러네요. 올라가야지 지지자들 사이에서 플러스가 되니까. 그렇군요. 제가 만약에 청와대에 있었다면 나도 기소해줘. 저는 이분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은 경선은 무난히 통과하리라고 봅니다. 검찰에서 인증해 줬습니다. 문의 남자다. 그 인증서에는 윤석열 총장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윤의 남자가 될지 문의 남자가 될지 이해찬 황교안은 진짜 언제 저희가 좀 여기 모셔올 수 있을지 또 걱정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남의 소리입니다. 우리 이거 구독과 좋아요 늘면 저희 인강남 할 수 있는 거 맞죠? 강남할 때까지 가자! 구독과 좋아요가 맞습니다. 저희 인강남을 도와요.